2014년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인문학에 대한 후원 계획을 발표하며 신세계 그룹을 한국의 메디치 가문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메디치 가문이 도대체 무엇인지, 인문학에 대한 후원과 메디치 가문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결국 왜 메디치 가문이 인문학을 후원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메디치 가문은 14세기에서 18세기까지 피렌체를 약 400년간 이끌었던 이탈리아의 명문가입니다. 메디치 가문은 두 가지 특징으로 명성 높았는데, 하나는 그들의 엄청난 부였고 또 하나는 인문학과 예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였습니다. 상업과 금융업을 통해 부를 쌓아 올린 메디치 가문은 이미 15세기부터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로 올라섰습니다. 한편 메디치 가문은 이렇게 모은 재물을 인문학자들과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데 사용했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현대에도 인문학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문사철과 예체능의 취업률은 낮습니다. 그러나 농민들까지도 굶어 죽곤 했던 중세시대에서 인문학과 예술에 대한 수요는 현대보다도 훨씬 작았습니다. 그래도 수요가 작은 만큼 교육받은 사람들의 숫자도 적으니까 공무원이나 관리로 취직하면 되지 않나 싶지만, 체계적인 관료제가 등장하지 않았던 시기라 공무원의 숫자도 적었을 뿐더러 공무원 시험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실력이 아닌 주로 인맥과 혈연으로 뽑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사철 예체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부유한 귀족들과 상인들의 후원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액수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던 문사철 예체능에게 메디치 가문은 막대한 재물을 사용하여 말 그대로 아낌없이 후원했습니다. 예술가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작품을 후하게 값을 매겨줬을 뿐만 아니라 마치 궁정귀족들을 대우하듯이 정기적인 연금까지도 지급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인문학이나 예술에 재능이 있는 젊은이들을 모아 무료로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주는 등 현대 기준으로도 파격적인 혜택들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후원 덕분에 서유럽에서 잊혀진 그리스 로마 고전들이 재발굴되었고, 다빈치, 미켈란젤로, 도나텔로, 라파엘로, 보티첼리 같은 거장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인문학과 예술에 대한 메디치 가문의 후원, 그리고 피후원자들의 작품 활동 덕분에 서유럽 전역에서 인문학과 예술에 대한 붐이 일었고, 이 시기를 이전의 중세시대와 대비하여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메디치 가문은 인문학과 예술에 대한 후원을 통해 시대의 흐름마저 바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메디치 가문은 인문학과 예술에 그토록 막대한 투자를 했던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당연하게도 그들이 진정으로 인문학과 예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메디치 가문 사람들은 뛰어난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깊은 통찰을 주는 문학 작품들을 향유하는 기쁨에 매료되었습니다. 15세기 말에 메디치 가문을 이끌었던 로렌초 데 메디치는 인문학과 예술에 너무 빠진 나머지 뛰어난 금융가였던 할아버지 코시모와 달리 인문학 공부에 빠져 가문의 본업이었던 금융업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할 정도였습니다. 로렌초는 인문학 공부에서 비롯된 통찰력 덕분인지 위대한 정치인으로서 명성을 날렸지만, 메디치 은행은 로렌초가 죽은 직후 파산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메디치 가문이 인문학과 예술에 빠져 집안 사업까지 말아먹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치 가문은 인문학과 예술에 대한 후원 덕분에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메디치 가문이 거주하던 피렌체는 공화국이었습니다. 즉, 어느 한 가문이나 인물이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전체의 합의를 통해 지배되는 민주적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메디치 가문이 막대한 부를 통해 공화국 정치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자 메디치 가문의 독재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메디치 가문은 이러한 의심의 목소리들을 잠재우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민주적인 정치체제는 여론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여론은 대체로 기자, 연예인, 작가, 역사학자 등 바로 인문학과 예체능을 익힌 이들의 견해에 좌우되곤 합니다. 우리가 수학 공부하면서 심경의 변화를 겪지는 않지만,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과 민족의식을 키우듯이 인문학과 예술에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이 마음들이 모여서 여론을 이룹니다. 이 원리는 르네상스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메디치 가문은 바로 이 여론을 얻기 위해 인문학과 예술에 대한 후원을 활용했습니다. 우선 직접적인 후원을 받는 인문학자들과 예술가들이 메디치 가문을 지지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르실리오 피치노라는 인문학자는 플라톤 사상을 연구하고 전파함으로써 메디치 가문의 통치를 옹호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은 민주정치 대신 뛰어난 덕망과 재능을 지닌 철학자 왕의 지배, 철인 정치를 주장했는데, 바로 이 철인 정치야말로 메디치가의 독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예술가들도 작품 활동을 통해 메디치 가문을 뒷받침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작품 속에서 은근하게 암시된 메디치 가문에 대한 우상화 덕분이기도 했지만,
그러한 정치적 의도를 담지 않은 작품 활동 또한 마찬가지로 메디치 가문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창작 활동 덕분에 피렌체의 교회, 광장, 시청 등 공공장소를 훌륭한 예술 작품들이 장식하게 된 것을 보면서 피렌체 시민들은 기쁨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 시민들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준 것이 메디치 가문임을 떠올리며 메디치 가문에 대한 호의와 애정을 지니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메디치 가문의 호의적인 여론이 피렌체의 주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론 속에서 공화정의 위기와 메디치 가문의 전횡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묻혀버릴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메디치 가문의 독재는 완성되어 갔습니다. 즉, 메디치 가문은 여론의 중요성과 그 여론을 형성하는 힘을 지닌 인문학과 예술의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에 이들을 후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후원과 그로부터 생긴 정치적 영향력 덕분에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 공화국의 지배자로 떠올랐고, 16세기부터는 아예 피렌체를 사유화하여 일개 시민이 아닌 토스카나 대공으로서 지배했습니다. 이처럼 메디치 가문의 후원 활동은 부자의 취미생활이나 사회기여였을 뿐만 아니라 여론을 장악하고 권력을 얻기 위한 고도의 정치술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인문학이나 예술 등에 대한 모든 후원이 정치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문학에 빠져 은행 경영을 소홀히 한 로렌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후원에는 그 분야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조금 관점을 바꿔보면 실생활에서 쓸모없어 보이는 인문학과 예술에는 일개 은행가를 군주로 만들어줄 수 있을 정도의 잠재력이 존재하고, 메디치 가문은 이를 꿰뚫어봤기 때문에 단순한 부자가 아닌 피렌체의 지배자로서 명성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